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축입니다. 지난밤 2012년 2분기 GDP 성장률 첫 번째 예측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마이너스 0.9%로 연속 2분기에 걸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준 만큼 경기 침체의 전통적인 정의에 따라 경기 침체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장은 이렇게 떨어지기는커녕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거시경제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하고 시장이 그것에 맞춰서 무조건 움직여줄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플러스로 끝난 적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죠. 그와 동시에 많은 투자자로 하여금 걱정을 덜어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열어보니 아마존은 실적 발표 이후 이렇게 13%나 상승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 전환은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상승 랠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함께 아마존이 저평가할 때 사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어떠한 이유에서 아마존이 이렇게 좋은 상승을 보여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육아로 인해 바빠지면서 제가 라이브 대신 멤버십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매번 리서치하는 자료와 밸류에이션 그리고 매수 내역 등을 공유함으로써 장투의 예정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조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입란은 영상의 설명란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밸류에이션입니다. 제가 투자하는 스타일은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고 망할 위험이 없는 퀄리티 기업들이 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저평가가 되었을 때 매수를 시작하여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여 저점을 만들어가는 스타일인데요. 예전부터 꾸준히 아마존이 너무 저평가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성장률 대비 아마존의 프라이스 OCF 멀티플이 이렇게 21.08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2022년에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 48%, 2013년에는 42%, 그리고 2014년에는 27%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9.09%의 영업현금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그것에 비해 지금 현재 멀티플은 터무니도 없이 저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기 투자함에 있어서 아마존은 결국에는 예측된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에 맞는 이러한 멀티플로 수렴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아마존은 최소 194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마존을 종종 PE 멀티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존은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인지라 벌어들이는 실제 현금 대비해서 순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E 멀티플 대상으로 평가를 하시면 안 되며, 참고로 전 CEO 제프 베이조스도 영업현금 흐름으로 기업을 평가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13%가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마존은 저평가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드렸으니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어닝 per share에서는 마이너스 0.2달러를 기록하면서 적자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컨센서스에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매출액의 경우는 121.23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에 만족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난해 동분 대비 약 7% 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겉을 봤을 때 그렇게 잘해준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마존이 잘해준 부분은 무엇이며 안타까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현금 흐름은 TTM 기준으로 35.6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2분기 대비 약 40%가 하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하락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순이익 자체적으로도 차이가 있었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는 바로 인벤토리에 대한 투자의 영향이 제일 컸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40% 이상 영업현금 흐름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부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을 봤으니 그 외의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출의 경우 2012년 2분기에는 그래도 2011년 2분기 대비 7% 정도 올라주었습니다만, 원가 비용과 풀필먼 쪽으로의 비용 그리고 그 외에 영업비용이 많이 나와 영업이익은 3.3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2021년 2분기 대비 56%나 하락했고요. 물론 이렇게 순적자 2.02빌리언 달러가 나온 이유는 여기 Non-Operating Expenses에 있어서 리비안에
3.9 빌리언 달러의 손해가 추가 비용으로 가만히 되었기 때문인데, 순이익에 있어서 3.9 빌리언 달러를 제외시키면은 마이너스 2.02 빌리언 달러가 플러스 1.8 빌리언 달러 나와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순이익이 크게 떨어진 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조금 늘었지만 과거 대비 안 좋아진 영업현금 흐름,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안 좋은 부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은 주가를 크게 회복시켜준 부분은 바로 여기 파이낸셜 가이던스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존은 2022년 3분기 가이던스로 매출액에 있어 13%에서 17% 정도의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아마존 분석을 했을 때 아마존의 실적이 3분기 때 많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마존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예외적으로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3분기 때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7월 12일에서 7월 13일 날 행해졌고요. 전 세계 프라임 멤버들은 1분당 10만 개 물건을 사들이면서 역사적으로 진행된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벤트 중 최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달리 사람들은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오히려 소비에 집중을 하여 3분기 아마존 실적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많은 투자들의 관심사 속에 있는 AWS 클라우드는 여전히 좋은 실적을 내주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2022년 2분기에 이렇게 19.7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보여주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33%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1분기를 시작으로 이렇게 꾸준히 3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매우 훌륭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마존의 실적은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닌 그냥 그럭저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애프터마켓을 기준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2022년 3분기 때 13에서 17%의 매출액 성장률이라는 꽤나 큰 성장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켰다고 보여지고요. 게다가 아마존 클라우드의 굳건한 성장률 또한 큰 기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밸류에이션상 사실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미 웬만한 악재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저평가인 상태에서 앞으로의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이라는 힌트를 주었기 때문에 실적이 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튀어오른 것이죠. S&P 500과 S&P 400 그리고 S&P 600에 있는 이렇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7월 28일 기준으로 많은 악재가 전부 다 반영되어 이렇게 코로나에 가까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생각만큼 악화되지 않고 의외로 선방을 해주었기에 좋은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주식을 한다면 악재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속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의견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 때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장이 하락할 때 천천히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상승장은 그냥 아무 대응하지 않고 즐기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올 수 있는 예상 밖의 악재에 대비해서 또 이제 현금을 모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 강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